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온꿈사 카페 질문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문의해 주신 분들의 댓글들을 다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온꿈사 카페에 달려있던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닉네임 LEE1754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9대 건기식에는 같은 제품,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온갖 정보들이 또 많이 뿌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건기식 특성상 상세 페이지나 추가 어필을 하며 내 스토어에 드러내기에 제한이 있는데 미국 건기식 후발주자로서 내 쇼핑몰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미국 건기식은 정말 전체 박리담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미국에서 도매 라이센스를 끼고 있는 분들에게 물건을 공급받아서 너무 저렴하게 받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게는 그분들은 하루에 수천 건씩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PC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하고 싸우게 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아니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격 경쟁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해보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런 상품들도 업로드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팔리는 상품들이라든가 이미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들 업로드 해놔야 되는데 금액은 사실 내가 이제 아마존에서 갖고 오든 아이허브에서 갖고 오든 일단 거기서 내가 그래도 최소 마진은 봐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 상품들을 찾으시는 사람들의 주요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붙이면서 상품을 틈새로 마케팅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방법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많은 건기식, 잘 팔리는 건기식을 따라가느냐? 일단은 그것도 깔아야 되지만 저는 요즘에 뜨고 있는 건기식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약사 유튜버가 어떤 한 제품이나 성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혹은 어떤 유명한 유튜브가 또 어떤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설명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누구나 스타트는 같거든요. 누가 먼저 그 상품을 빨리 올리고 누가 먼저 그 상품을 구매 후기를 쌓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좀 좌지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상품을 다 도매로 떼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아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추가 어필을 잘못하다 보면은 과대 광고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평범한, 그러니까 원칙에 맞게끔만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남들도 잘 파는 상품을 올리되 세부 키워드를 설정해서 한번 하시는 방법과 마진율을 너무 많이 설정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 손해를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설명해주는 이전에는 인기가 없었던 성분인데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성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거나, 단 이거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금지 성분이냐 아니냐를 또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보시면은 대기업들이 밀고 있는 새로운 약들이 있어요. 이런 면들을 보고 내가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는 건 없는지 역으로 생각해서 그 상품을 유추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단 건강기능식품은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후기가 많은 거를 사는 게 사람들의 좀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후기 관리도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꿈사 카페의 산속요정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산속요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왜 모기가 생각이 날까요? 자, 13년차 직장생활에 직처갈 때쯤 구매대행을 알기 시작해 2022년도 10월부터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시작하신 셀러라십니다. 3개월 정도 부업을 진행을 하다가 매출 1,500 찍히는 걸 보고 퇴사 후 현재 전업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매출 6,000에서 7,000 정도를 유지하고 계신다네요. 미국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유럽과 일본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구매 대행과 연관된 어떤 사업이 확장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들마다 현실적인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좀 일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본은
도매의 천국이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1688처럼 우리나라 도매국처럼 쉽게 도매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일본 구매대행을 통해서 일본하고 친숙해지면은 일본 도매 시장과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표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정말 오전에 마음 먹고 가면은 저녁에도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매 시장을 필두로 그쪽 사업을 구상을 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뭐 잘 나가는 상품이 있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트렌디한 상품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재고를 내 브랜딩화해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하루 배송, 당일 배송, 뭐 제트에다 로켓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의 장단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재고를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 부진 재고를 낳을 수도 있죠. 구매대행 상품으로 잘 나갔다가 내가 사입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갖고 왔지만 그때 유행이 끝났어. 혹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미 많이 갖고 왔어. 이럴 경우에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구매대행에서 잘 나가는 상품과 사입해서 잘 나가는 상품은 명확하게 교집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교집합이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그래서 좀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재고를 사입해놓고 하시는 비즈니스에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매대행도 오래 해왔지만은 이렇게 재고를 사입해놓고 하는 비즈니스도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관련된 교육도 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옹꿈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판매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구매대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구매대행에 최적화된 절차를 알고 있으니까 관련된 배대지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인프라 많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사입해서 국내에서 로켓을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몰을 차려서 브랜딩화해서, 그리고 본인만의 마케팅 채널인 인스타그램 채널도 가져가고 유튜브 채널도 가져가고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도 가져가고 하면서 쭉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닉네임 시스케이크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시스케이크님께서는 저희 클럽하우스 멤버이시기도 한데 아마도 제가 답변을 따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이 답변을 모르시니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님이 명품 구매 대행을 하지 않는 걸로 얼핏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때가 있으시다면 그때 상황이나 이유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역 확장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웅꿈사 상장 계획도 살짝 궁금하다고 하는데, 일단 뭐 유튜브 영역 확장은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 계정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 계획은 1도 없고요. 상장을 할 수도 없고요. 명품 구매 대행 이야기하자면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명품 구매 대행을 하면 하죠. 근데 객단가도 비싸고, 그리고 저는 명품 구매 대행보다 조금 더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명품 구매 대행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데 사실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하게 됐고요. 그냥 제 기호예요. 명품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옹꿈사에 에루샤도 있고 유로살롱도 있고, 그리고 명품 구매 대행을 또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명품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냥 진짜 올려놓고 해도 팔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격 경쟁이 또 심해져서 실제로 진짜 유럽으로도 가야 되고 하는 경우도 요즘엔 좀 빈번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간을 내기가 그냥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이 있기도 하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은이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유니패스 회원 가입, 그리고 가입할 때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인터넷 보니까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도 사입해도 구매대행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근데 문제는 없어요. 구매대행 할 때 개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매출이 넘어가면요,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다 사업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할 때는 당연히 사업자를 내시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유니패스 관련한 그런 영상은 저희가 이미 볼보님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일본 구매 대행 관련해서. 그거 보시면은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식으로 신고하고 하는지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행복만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쿠팡에서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4시간 이내에 소명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품 유통 경로 확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좀 소명을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품이 판매가 아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판매가 안 되면 소명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정품 소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려운 상태로 쿠팡에 상품을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품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면은 그냥 등록이 되겠고, 정품 소명을 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선반려 업체로 적용을 해놔도 큰 페널티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반드시 답변은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를 못하는 건지, 네, 정품 소명이 되지 않으면 그 상품은 판매는 못하겠죠. 그리고 입점 자체를 퇴출당하거나 다른 벌칙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한두 개 정도 뭐 상품 소명하라고 메일 왔는데 그 소명을 못했다고 퇴출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몇 개 업체나 남겠습니까? 그냥 다른 벌칙이 가해지거나 특별한 건 없고, 이메일이 오면은 항상 그렇게 뭐 소명하지 못하는 상품이고 그냥 상품을 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선반려 업체로 등록을 해도 큰 페널티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인데요. DHSDB 님이 이렇게 질문 주신 거예요. 다들 수입하실 때 관세사와 협업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수입을 할 때는요, 대부분 관세사가 포워딩 업체랑 이미 조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업체에서 관세사가 전부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컨택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보내는 배송 회사에서 전부 다 관세사가 끼고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세사분들을 특별히 알아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협력 업체가 이미 컨택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업체랑 같이 일이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닉네임 쇼퍼님이 질문 주셨어요. 질문이 굉장히 기네. 이 쇼퍼님께서 이제 배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주문을 넣으셨는데 뒤에 사서함 같은 거를 적지를 않으셨나 봐요, 보니까. 근데 이 사서함 번호가 누락이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해외 오더 넘버는 분명히 입력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현지 트래킹 번호도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쯤에 이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은데, 보통은 하나의 배대지에서 여러 업체가 같이 협업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에는 사서함을 쓰지 않더라도 트래킹 번호만 제대로 입력이 되면은 찾는 데는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물건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당연히 없을 거고, 트래킹 넘버로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보내는 물건임을 특정하는 표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업체들도 사서함 번호를 쓰지 않고 보내는 셀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물건을 입고를 못 잡으니까 많이 걱정되실 텐데, 대부분 다 잡아갖고 출고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 쓸 때 매뉴얼대로 잘 해서 주시면 배송 대행지에서도 여러분들의 물건을 잘 입고 잡아서 고객에게 발송해 주실 겁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사업자 업종 선택 질문입니다. 개인 사업자 신청하다 보니 업종 선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직구 대행, 해외 직구 대행 두 개를 다 선택해야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니요, 그냥 525105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둘 다 선택하면 세금 문제에서 복잡해진다는데 모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만 하실 거면 해외 직구 대행업만 넣으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두 개 다 넣지 마시고 그냥 해외 직구 대행업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둘 다 넣었다 하더라도요, 해외 구매 대행업만 진행하면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굳이 소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또 밑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달린 댓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위탁 판매도 하고 싶고 국내 사입도 하고 싶고 브랜딩도 하고 싶고 해외 수입을 하고 싶고 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어떤 업종 코드를 해야 하나요? 이때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사업자의 그 상품 판매와 그리고 서비스 매출액이 같이 붙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부가세 소명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뭐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자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한담해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 이거 그거야. 등업해달라고 하는 문제야. 이것도 얘기 드릴게요.
아마도 온꿈사 회원 등급이 떨어지셔서 문의를 주신 건데 제가 초보 사업가로 다시 등업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요즘에 그 셀러에 관심이 좀 있으신지 온꿈사 카페를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저희 온꿈사 카페가 이제 들어오지 않으신 지 6개월 정도 되면은 등급을 아마 카페 스태프분들끼리 정한 룰로 한 단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온꿈사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때는 예비 사업가 등급은 볼 수 있는 글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보 사업가로 등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등급은 저희가 손으로 수동으로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동 등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달려있는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동현님께서 처음 시작합니다. 상품 페이지 번역 후 하루 10개 업로드, 상품 페이지 번역 없이 30개 업로드, 둘 중에 어떤 게 맞나 고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품 페이지 번역한 다음에 10개나 업로드 할 수 있다면 저는 전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많이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상품 상세 페이지 번역 후 하루에 2개 업로드, 상품 페이지 번역 없이 하루 30개 업로드 하면 전 30개라고 얘기할 텐데, 10개 정도를 번역한 다음에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번역하신 다음에 10개를 업로드 하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전에 어떤 상품을 업로드하고 상품을 하나 올리더라도 이유와 명분이 있게끔 해서 상품을 선택해서 올리신다면 사실 하루에 번역한 상품을 뭐 10개까지 아니더라도 한 7, 8개만 올려도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이거는요, 해외 구매 대행 배송비 측정에서 제품 무게 기준으로 하는데요, 역마진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제품 무게 기준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해외 소싱 사이트가 아마존이 아니라 무슨 공식 사이트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무게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몇 파운드인지 몇 킬로인지 이게 정확히 적혀 있어요. 무게 기준을 하니까 더 깔끔하죠. 그러면 거기 무게 기준을 알게 되면 제품에 대한 무게 정도는 확실히 정보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품의 무게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포장 무게도 같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 무게는 대충 가늠해서 한 10% 정도 더 플러스해서 무게를 더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근사치에 맞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그 근사치에 맞춰서 한번 이 상품을 출고를 해보고, 아, 배송비가 실제로 요만큼 나왔구나 라고 하면 그걸 보고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이 내가 상품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미리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자 장점인데, 배송비 측정을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조금 여유 있게 하는데 너무 여유 있게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또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배송비 관련된 문제는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문제죠. 부피 무게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저도 뭔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부피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포장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 무게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온꿈사에 있는 오래된 강의들 중에서 그래도 추천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클래스 U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거 보시면은 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거든요. 가장 최신 방법을 좀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콤팩트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단계에서 모르는 게 많아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국 사입 시, 수입 시 진행해야 하는 제품 인증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은 다 받으셔야 돼요. 구매 대행은 다 면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사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KC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근데 그 KC 인증 안에는 어린이 인증이 있고, 전파 인증이 있고, 뭐 적합성 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품에 따라서 어떤 거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모든 상품을 다 수입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인증을, 내가 어떤 상품을 골랐고 이 상품을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에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KC2라고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시면 온꿈사와 제휴를 한 아주 똘똘하고 일 잘하는 아주 스마트하신 대표님이 계신데요. 그분에게 좀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인증 중에서는 또 그런 인증 말고도 식품검역 관련된 인증이 있어요. 음식이 닿는 부분은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노드 시즌5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편을 보니 마지막에서는 병행 수입 쪽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병행 수입이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야노드 5가 마친 지 2달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야노드 6를 이제 곧 준비를 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포스터도 찍었어요. 야노드 시즌 6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곧 모집글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샤이님하고 그리고 미대생 셀러님이 함께 여러분들을 아주 곁에서 코칭해 드릴 예정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에 투트랭님은 맨날 좋아요만 누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게 되면은 또 비슷한 질문을 또 물어보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냥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온꿈사 카페에 가보시면요, 그 온꿈사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싹 다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질문의 난이도가 꽤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보면서 다시 리뷰하면서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